네, 안녕하세요. 전자제품 추천 전문 만두열입니다. 오늘은 아수스 ROG 스트릭 G15 블라블라 이 제품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제품 18인치의 정말 광활한 디스플레이 갖고 있는 그런 게이밍 노트북이에요. 사양 간단하게 읊어드리면 i7 13650HX 들어가 있고요. RTX 4070 스펙상 TGP가 140W짜리가 들어가 있는 이 제품. 18인치 디스플레이지만 해상도는 조금 아쉽게 FHD 플러스 16대 10 비율 갖고 있는 이 제품 같이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좀 보시면은 우선은 상판은 메탈 같은데 전반적으로 바디는 플라스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포트 구성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전원 포트 있고 유선 램 포트 풀사이즈 HDMI 썬더볼트 있고요. 썬더볼트 그리고 여기는 USB PD 충전을 지원하고 하면서 그 디스플레이 출력도 지원하는 그냥 C타입 단자 있고요. 여기 이어폰 단자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. 반대쪽 보시면은 풀사이즈 USB 두 개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. 엄청 묵직해요. 이게 3kg, 3kg짜리 노트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대 개방각은 이 정도로 개방각이 그렇게 썩 큰 편은 아닌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해당 제품을 해오던 방식대로 벤치마크 읽어드리고 장단점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벤치마크 읽어드리기 전에 우선은 테스트 조건 말씀드립니다. 여기 제가 설정한 페이지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그러니까 GPU 얼티밋 모드로 했고요. 이게 뭐냐면은 먹스 스위치를 킨 외장 GPU만 운영하는 그런 상태에서 팬소음은 터보 모드로 진행을 해놓은 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최고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당연히 유선으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요. 자, 그러면 벤치마크 읽어드리고 장단점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. CPU 점수가 32,389점 나왔고요. GPU 점수가 22,179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어요. 비교할 수 있는 탭을 띄워드릴 텐데 뭐 유사한 제품 혹은 비슷한 성능의 제품 대비 이 정도 성능 보여준다. 쩔죠? 쩝니다. 다만 GPU는 이게 4070 평균값이 조금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4070이 이 TGP가 낮은 애들이 많이 필드에 풀려 있다 보니까 요 140W 스펙상 140W를 지원하는 이 제품의 퍼포먼스가 더 높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었죠. 자, 이제 킥벤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킥벤치 넘어가 보니 CPU 점수 11,378점 나왔고요. GPU 점수는 121,648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비교할 수 있는 탭을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i7 12700F나 i5 12600 요거는 좀 비슷하다 그런 성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PU 같은 경우는 저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RTX 2080 슈퍼 혹은 위쪽으로 가시면 RTX 3070 데스크탑용 그런 GPU랑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CPU 부하 테스트죠. 시네마틱 R23 돌려봤고요. 2714점 나왔습니다. 2만 점 넘은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점도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C마크 같은 경우는 8,216점 그리고 파이어스트라크 같은 경우는 27,266점 나왔고요. 그리고 타임스파이는 12,582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아주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제품입니다. 자, 이제 발열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해당 제품 발열 테스트 돌려봤고 시네벤치 R23을 30분 동안 빡세게 돌려봤습니다. 빡세게 돌려보니 성능 하락이 0.9%예요. 그러니까 풀 성능 대비 99.1%의 성능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. 이게 뭐냐? 처음이에요. 1% 이하로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스로틀링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부 온도 같은 경우는 94도가 나왔어요. 좀 올라가긴 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로틀링을 발생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참 인상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전력 소모 TDP 같은 경우는 111W 정도 나온 거 평균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. 표면 온도는 최고점의 온도가 41도, 키보드 단위 온도는 36도 정도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음 같은 경우는 요게 57dB 정도 나오긴 하는데 요게 터보 모드다 보니까 팬이 제일 시끄럽게 도는 거고 요거를 좀 정숙한 모드로 돌리면은 확실히 더 정숙하게 쓸 수 있다라는 부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
GPU 부하 테스트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타임스파이 20번 돌려봤고요. 성능 하락 있냐? 없습니다. 99.7%예요. 예, 0.3%의 성능 하락. 어마무시합니다. 예, 어마무시한 성능, 예, 버텨주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. GPU의 온도는 약 평균 69도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만 TGP 같은 경우는 140W가 떴거든요. 예, 스펙치는 110W가 떴다. TGP 측정치는 110W가 떴고 원래 스펙치는 140W입니다. 약 30W 정도 갭이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뒤에 좀 자세한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리고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최고점의 온도 41도, 그리고 키보드 단위 온도는 38도 정도 나왔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음은 CPU 테스트와 동일하게 57dB 정도 꾸준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네. 자, 이제 패널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해당 제품 우선은 풀 HD 플러스 약간 위아래로 좀 더 긴, 네, 해상도 갖고 있고요. sRGB 99%, 네, 색지연율 99%로 뭐 인터넷 컨텐츠 감상용으로는 충분한 색지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좀 더 P3 생성까지 지원했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아주 후진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밝기 같은 경우는 356니트로 뭐 무난한 수준입니다. 무난한 밝기, 단 뭐 야외에서 쓸 정도로 그래 짱짱한 밝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165Hz의 게이밍 PC의 뭐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색정확도 같은 경우는 1.59로 뭐 쏘쏘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패널 품질은 약 4.5점으로 측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배터리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배터리 최대 밝기로 유튜브 풀재생 해봤고요. 다만 배터리 테스트는 내장 그래픽을 통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. 외장 그래픽은 너무 짧게 나와서. 자, 3시간 34분 나왔어요. 역시 짧죠? 예, 짧다. 네, 게이밍 노트북은 원래 그런 겁니다. 예, 짧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스피커 같은 경우 스피커 테스트 같이 보고 오실게요. 완전 좋아요. 예. 베이스가 진짜 빵빵하게 울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엄청 좋은 스피커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임 테스트 볼 수 있도록 할게요. 롤 옵치 배그 사이버펑크 돌려봤고요. 롤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715프레임, 최상 옵션에서 631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고요.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515프레임, 최상 옵션에서 183프레임, 평균 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고요. 배그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281프레임, 최상 옵션에서 244프레임, 그리고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155프레임, 그리고 최상 옵션에서는 37프레임 뜨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. 게임은 애지간한 건 다 된다.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옵션 타협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뭐 씹어먹을 정도의 성능은, 게임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장점, 단점, 그리고 기타 결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해당 제품, 네, 우선은 장점으로 쩌는 성능입니다. 해당 제품 i7 13세대 들어갔고 RTX 4000번대 4070, 그것도 140W짜리 다 뽑아주지는 않고 있지만, 예,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. 예, 그리고 먹스도 지원합니다. 그러니까 외장 그래픽으로만 돌릴 수 있는 그런 옵션 또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, 첫 번째 장점. 자,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스로틀링 없음. 네, 제가 발열 테스트 때 보여드렸죠. CPU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아무리 빡세게 돌리더라도 성능 하락이 1%가 채 발생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성능 하락은 절대 없다. 스로틀링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모니터. 이게 해상도는 좀 아쉽긴 하지만 커요. 이게 18인치가 떵 들어가 있다라는 게 정말 어우씨, 예, 만족감이 꽤나 높게 작용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단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단점 첫 번째, 배터리 발열 소음입니다. 네, 단 소음은 조절 가능하다. 배터리 짧고 발열 심하고 소음. 다만 요 발열 같은 경우는 CPU 발열이 심하고요. GPU는 확실히 요번에 4000번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발열이 좀 좋아지긴 했어요. 다만 CPU 발열이 좀 있다. 뭐 94도까지 올라가긴 하니까요. 그 부분. 그리고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무게가, 기본 노트북이 이제 3kg고요. 요거 아답터가 800g이 넘어가요. 그러니까
거의 4kg죠. 네. 네, 허리 끊어지겠죠? 요거 메고 다니면. 아무튼, 네, 무게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게 마지막 단점이 될 것 같아요. 기타로, 해당 제품 제가 테스트하면서 TGP가 타임스파이 돌릴 때 110W 정도 나왔다고 했죠. 다만 요게 조금 이상한 게 제가 3D 마크에 있는 외지간한 3D 마크 그 그래픽 테스트를 좀 돌려봤거든요. 지금 돌려보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과거에 테스트한 경험상으로 봤을 땐 TGP를 다 뽑아줘요. 그런데 해당 제품은 테스트마다 올라가는 맥스 TGP가 다 다릅니다.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이라든지 아니면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에서는 120W 이상까지 뽑아주고요. 반면에 다른 데서는 뭐 100W 초반도 있고 110W도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해요.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게 요번에 나온 요 노트북 랩탑에 들어가는 RTX 4000번대가 최고 성능이 100W에서 110W대라고 합니다. 더 이상 올리더라도 성능이 안 올라가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라고 해요.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더 이상 그러니까 와트수를 높이더라도 성능 향상이 없어서 그런지 스펙으로는 140W가 되어 있지만 실제 보여주는 성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측정되는 와트 수에서는 140W를 못 보여주고 있어요.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아수스 AS 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. 그런데 좀 원론적인 대답밖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. 제가 받은 대답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또 전화를 했거든요. 제가 리뷰도 하고 140W 좀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달라. 근데 모른대요. 결론적으로 모른다. 뭐 본사에 확인해야 되는데 뭐 한 달 넘게 걸린다.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찌됐건 스펙상으로는 140W가 달려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40W가 뜨는 걸 확인하지는 못했다. 다만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, 무겁고 파워풀한 게이밍 노트북이 필요하면 해당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. 요게 지금 4070이 100만원 후반대에서 200만원 초반대에 잡혀 있거든요. 이 제품이 21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. 요 완성도라든지 전반적인 마감으로 봤을 때, 뭐,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,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요 그래픽카드는 60번 이상을, 그러니까 70번대 이상을 노트북에서 쓰는 거는 솔직히 좀 돈을 버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뭐, 정말 끝내주는 게이밍 성능이 필요한 게 아니면, 솔직히 그냥 썬더보드 달려있는 60번대 혹은 50번대 사신 다음에 외장 그래픽을 이렇게 써서 연결해서 썬더볼트 연결해서 쓰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근데 굳이 난 이게 일체화된 4070 들어가는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꽤나 만족스럽긴 했어요. 전반적으로 마감이라든지 만듦새라든지 뭐 ROG는 알아주는 브랜드긴 하잖아요. 그래서 마감 나름 괜찮았다. 하지만 나는 사진 않을 거다. 내가 사서 리뷰하고 있긴 하지만 오케이 아시겠죠? 자,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리뷰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.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. 그럼 병.